신미일주 2년 개운법 하겠습니다. 여자 49세, 남자 54세. 이제 운명의 이제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커플인데, 부부예요. 무신일주. 사주를 처음 딱 볼 때는 무엇으로 좀 몰려있나, 세력의 1순위를 제일 먼저 봐야 한다고 했죠. 1번 주 세력을 보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중심은 둘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못 걷고 우주도 다 파괴돼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회전축 중심이 하나여야 되거든. 사주도 그런 자동차나 뭐 비행기나 지구의 축처럼 이렇게 중심이 있죠. 그래서 중심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신미일주의 중심은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오행을 기본적으로 나누면 신미 금 일간이니까 금의 동그라미 하고, 미는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성을 깔고 있는 이제 금 일간이다, 이렇게 사인을 보시면 되는데, 신이 유금을 만나서 임수가 유를 생하고 신금이 보석으로 모를 만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기운을 가졌죠. 아주 보석처럼 예쁘고 빛나고 완성도가 높은 사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든 일이든 어떤 인간의 영적인 거든 둘 다 완성도가 좀 비교적 높다고 봐야 돼. 그런데 인간은 공평하니까 반대적인 결핍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핍은 뭘로 보여요? 신미일주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 있어요. 미토도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 이걸 이제 현침격이라고 하거든. 그 한의사가 침을 딱 예리하게 놓는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 예리하게 전곡을 딱 찍어내는 그러한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인 관계, 사람 관계, 뭐 이런 거는 예리해서 좋을 건 없어. 까다롭게만 비춰지니까. 까다로운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 조금 이렇게 넓게 이해하는 사고가 친구가 많을까?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시대 또는 전국구 시대, 인터넷 시대에는 이렇게 좀 이해력이 넓은 사람이 친구도 쉽고 빠르고 많이 계속 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신미가 불편해요.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인 이제 대외적인 관계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나 뭐 주변의 이제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조금 넓은 사고 또 나를 좀 내려놓고 이런 기운이 필요한데 신미는 그게 좀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리하다. 그냥 비진실을 보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못 넘어간다. 이건 잘못됐다. 따져야 한다. 따지기 전까지, 시정하기 전까지는 난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기운들이 좀 강한 편이거든. 그러면은 신미는 다 못 사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중심의 기운을 일찍 이해를 해서 그 기운을 일적인 부분의 전문성으로 쓰면 돼요. 쓰면 오히려
일도 잘 되고 썼으니까 남아있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쓰는 쪽으로 갔냐 못 갔냐에 따라서 이제 운명의 반을 먹고 들어가느냐 계속 허우적 거리느냐 이런 기운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신미일주 여자 사주는 이제 변호사 사주이시거든.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 신금일간이 이제 군, 법, 그것도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예리하게 탁 지적을 해서 탁 꽂는 기운이거든. 선생님 중에 선생님. 좀 예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수. 그런 운명의 기운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쪽으로 잘 발달해서 잘 써서 잘 나가고는 있어. 중심 세력이 신미, 신유 하면은 38이 되고 토 하면은 48에 32가 되네. 32. 14에 88이면은 30이 떨어지네요. 이러면은 내가 38로서 중심 세력의 기운을 가졌고 수도 30이니까 발달이 됐긴 했죠. 근데 중심이 수 식상이 돼야 돼요? 금 비겁이 돼야 될까? 비겁의 기운이 무조건 비슷할 경우에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인성이 밀어주고 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신금일간의 기운이 더 세고 중심적이다. 그래서 비겁이 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비겁이 세면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결혼, 이혼 이런 거에 대한 걸림돌이 늘 오는 운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안 하면 뭐 뿌려진 씨가 없으니까 생기지도 않겠지만 또 뭐 안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뭐 피하고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가꾸어 나가는 운명이 좀 재미있죠.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인연격 2번 인연법을 보면 화극금 하니까 오화가 미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성이 되는 거예요. 무관성인데 암장에 오화가 있어. 이러면은 남편에 해당하는 인연이 이 오화에 해당이 되는 기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30세 대운에서 병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병화 을사로에서 들어오니까 어때요? 불안한 암장 속에 배우자, 인연자가 갑자기 강해지는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위태로운 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결혼 진행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우리가 딱 10년만 계약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 분 거의 없죠.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서 끊어져요. 운명은 이제 50, 60 계속 살아야 되고 결혼도 계속 가야 되는데 50이 딱 되면은 49에서 50을 딱 넘어가는 순간 화간성이라고 하는 인연자가 강했던 게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려요. 태풍이 싹 훑고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이 진토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기게 되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 지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인연법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남자 사주와는 그 인연의 씨가 있는 것인가 보면은 오화를 찾아야 되는데 오화가 이 미토 속에 있네요. 오화를 변용을 하면 천간으로 정화가 되니까 뭐 인연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합을 보면 해묘미 합이 되면 좋은데 묘가 없죠. 그런데 신자진 합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신자진 합이 되면은 수국을 이루죠. 그러면은 이 남자 사주가 빛을 발할까, 여자 사주가 빛을 발할까요? 둘이 만나면 신자진 합수가 되는데 이 합수는 누가 좋을까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 여자 사주에서는 수가 필요해요, 안 해요? 수는 없어도 돼요. 지금 토금수로만 모여져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목화의 기운이 절실하게 필요한 운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막 북극에 있는 거예요. 추워. 추워. 얼어 죽게 생겼어. 따뜻한 남쪽 나라의 기운이 필요해. 그래야 살아요. 근데 이 남자 사주가 그걸 줘요, 못 줘요? 남자도 금금금 이렇게 비겁식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비겁식상이 왕한 사주인데 비겁식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목화의 기운이 현저히 부족해. 지금 본인도 부족해. 누구를 줄 수 있는, 꿔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신자진 수국이 들어오면은 이 남자는 재성이 확장이 돼. 남자든 여자든 재성이 돈이니까 서로 좋은 기운인 거죠. 이쪽 남자는 확장이 되고 여자는 식상이 늘어서 식상이 인연자 관성을 쳐내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관성이 막 강해져서 막 행복하고 막 안정감 있게 살다가 여기서부터 뚝 끊어지는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진수가 되면 식상이 관성을 치니까 50이 딱 되면서부터 이제 무간에 이제 인연자가 없는 것처럼 이제 사는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뭐 간지로 나눠서 쭉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나눠서 간다면 오히려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결혼을 딱 예측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이러면은 좀 기상청의 이 예측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고 아주 예리하게 적중이 잘 되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진수가 되는 거고, 이제 남자 사주에서의 이제 인연자는 여기 개수임수가 있네. 근데 이제 둘 다 암장에만 배우자가 있어요. 암장에. 그리고 자수와 해수가, 이분은 지금 이제 53대운 달리고 있는데 요 전대운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끊어진 상태지. 이것이 이제 두 사주의 불편한 공통점인 거예요. 해결해야 할 업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서로 득을 줄 수 없는 불편한 상생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 인연을 유지하기가 이제 더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인연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사람의 인연자, 본래 인연자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여기 이제 오화가 있으니까 오를 살려서 쓰시면 돼요. 이 남자 사주에는 이제 오가 없고 지장간에만 있죠. 그리고 목화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면 잘 어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신금이니까 양간, 남자 양간, 청간, 양청간, 양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더 인연이 좋고, 이제 목화, 오화가 있고 미토, 묘목도 있을 것인데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요? 오화가 있고 묘목이 있어요. 뭐가 더 잘 어울릴까? 해미가 있죠. 오가 들어오면은 이 미와 합을 해요. 그래서 뿌리가 생겨. 그래서 좋고, 묘가 들어오면 해묘미해서 금국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금극목해서 해묘미목 재성이 확장되죠. 그래서 뭐 돈 맛으로 부부 사이가 뭐 정이 없어도 돈 맛으로도 살 수가 있는 거거든. 뭐가 됐든 뭐 가족 관계가 좋든 속궁합이 좋든 돈이 좋든 뭐 서로 이렇게 취미가 좋든 뭐가 하나가 딱 명확히 있으면은 그걸로 서로 즐거움을 나누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도 저도 좀 뭐 흐지부지하거나 이도 저도 없거나 이러면 이제 사주도 아무 인연 고리가 없으면 이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서로 없어지는 그런 운명적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묘가 들어오면 이렇게 3합이 3합이 되니까 이제 더 기운이 좋죠. 근데 여기는 이제 6살이고 여기는 연하도 있고 연하 3살도 있잖아요. 연하 3살도 있고 연상이면 9살인데 뭐 요즘에 9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뭐가 좋을까? 신미는 연하가 잘 어울릴까요? 신미는 아까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있어요. 너그럽고 이해심 많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연하가 그러한 이미지를 갖는 경우는 쉽지는 않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면 연상의 여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연자를 체크하셔서 만나면 좋고, 또 이제 두 사주의 결정적 궁합이 연애는 빠른데 결혼 유지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비겁으로만 서로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비겁. 남녀 사주가 비겁으로만 발달하면 남자 비겁도 자기 자신, 여자 비겁도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버린 거거든. 그거는 오직 자기 자신이 매우 먼저 중요하고 우선시 된다면 관계를 갖지 않아야 맞거든. 결혼이란 거는 어쩔 때는 나를 비워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비겁이 많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남자도 많고 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허구나 싸워요. 자잘한 거. 기 싸움도 많고 무늬만 부부로 살 소지가 높죠. 놀이만 좋아. 비겁은 놀이거든요. 근데 놀이가 너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로 또 다른 부분을, 불편한 부분을 이제 세이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기운이. 3번은
3번은 뭐죠? 개운법, 개운법이죠.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를 발견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을 잘 리모델링해서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남은 운명을 새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방법, 지혜, 뭔가 있겠죠. 그걸 이제 인연 개운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연을 지어서 개운을 해야 되는가라고 놓고 보면 이제 사주에서 이제 고립이 돼서 글자가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지는 그런 글자를 주의 깊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몸의 사지로 놓고 보면 돼. 어느 하나가 기운이 흐르지 않고 막혀 있을 때 걔를 해결을 해줘야 다른 쪽도 멀쩡하게 살아요. 얘가 부분적인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이게 다시 한 심장에서 계속 도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